자, 모의고사 저희가 한 10회 정도를 풀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죠? 그렇다면 이제 실전을 앞두고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을 제대로 잊지 않고 갖추고 있는가. 가끔 가다가 이제 시험 가까이 와서 내용을 좀 잊어버려서 곤란함을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자, 그럴 때는 뭐 마음을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공책 정리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 5회 정도만 풀어봐도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그 부분은 가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실력들을 이제 갖추고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부족한 실력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력 이제 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써먹을 원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6개월 이상 뭐 몇 년씩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면은 그런 잡다한 지식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직접 이거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모르고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 파악되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원리를 적용해서 풀다 보면 한 10가지 정도밖에는 원리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푸시고, 그리고 1회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듣때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1, 2회 정도 지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푸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채점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회 1번을 한번 보시죠. 1번 문제는 요건 이제 시 문제죠. 시 독해 문제는요, 시 독해 문제 푸는 원리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제 묻는 문제. 두 번째, 심리, 정서, 태도, 지향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독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3단계 비법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 속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시적 화자입니다. 자, 이 화자는 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인생의 한 국면, 특정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이 심리정서예요. 일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겠죠. 무엇인가 지향하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를 이렇게 보는 전문적인 평론가가 아니죠. 그래서 뭐 진짜 평론가 분들도 시 한 편 제대로 독해하는데 뭐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1분 정도의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오로지 이 3단계 비법을 딱 거머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시들이 요즘 많죠. 2013년 그 7급에서 출제된 문제도 고은 시인의 니트나무 숲속에 가서 이런 작품인데 처음 보는 작품들이 요즘은 유행처럼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작품도 풀 수 있는 뭔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겠죠. 이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가 나왔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대개 유형이 밑줄을 딱 치고 내거나 괄호 안에 내용 집어넣기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상징적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읽어서 화제와 중심 내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그것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는 비문학 독해나 시독해나 똑같습니다. 독해 원리가.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요,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요, 순기태 문제예요.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문제. 그러니까 밑에 있는 1, 2, 3, 4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위에 작품 올라가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표현상의 특징 문제.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먼저 밑에 있는 1, 2, 3, 4 있죠? 이것을 내용을 파악해요. 내용 파악한 뒤에 위로 딱 올라가서 뭐 하면 됩니까? 진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지문 올라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문 읽기. 시독해 원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시적 관점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그랬죠? 시적 관점은 시인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리지널 독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개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으로 가보니까 육첩방, 또 밤비, 그 다음에 어둠 이런 거 있죠. 안 좋죠?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화자가 놓여 있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는 바로 아침이겠죠? 아침입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대다. 밝고 희망찬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 이 새 시대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탁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화자가 등불을 밝혀드는 거 아닙니까?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하자 화자는 한 존재겠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드디어 악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수는 화의 일치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있던 자가 이 새 시대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답은 3번밖에 될 게 없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구운몽이네요. 최근에도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성진의 심리적 태도와 일치하는 것 이랬습니다. 자, 시독해나 소설독해나 똑같은데 시독해가 시적 화자를 먼저 찾는다면 소설은 인물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인물이 이미 제시되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성진이 무슨 짓을 했는지만 파악하게 되면 이 문제는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하기. 그러면 읽으면서 파악하면 되겠죠. 안 읽어봐도 구운몽은 다 알죠. 그렇습니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한낱 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관대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성진을 막 꾸짖죠. 인간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나 지금 네가 이 머물고 있는 선계에서의 삶이나 다 꿈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결국 꿈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의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성진은 이런 깨달음 속에서 이제 불도의 정진에서 극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 1번에 당시에 니어던 길을 몇 해를 발여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 거. 이제사 돌아오냐니 년대 마음 마로리 이랬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가 젊은 시절. 니어던 길이 학문의 길입니다.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어디가 벼슬길입니다. 이제야 돌아왔는 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른 곳에는 마음 두지 않겠다. 그래서 벼슬길에 갔던 것을 바람직한 삶이 아니었다고 깨닫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자신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정진을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